시한폭탄을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가족들마저 그냥 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만다든지. 젊은이들의 청춘?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게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제약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환경 문제를 되게 멀리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우연치 않게 그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고,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독서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엄청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문제를 되게 피상적으로 어떤 이미지, 막 북극곰이 얼음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이미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주고 실제 사례들을 계속 언급해 주면서 이거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그게 와 닿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제1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를 해도 되게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직면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동남아에 살았을 때, 거기는 건기랑 우기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던 지역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비가 아무 때나 왔다가 갑자기 태풍도 오고, 또 이 태풍이 이번에 한국에 왔던 태풍만큼 강한 게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지역에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인명피해가 나오는 거를 직접 보니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그냥 이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오른다라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 긴 장마가 있었잖아요. 9월에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호주에서도 산불이 있었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굉장히 유례 없이 많은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엄청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가뭄이 일어나고, 최근에 또 보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식량을 다 먹어치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그거를 완전히 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지금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뭐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후위기는 좀 특이한 점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료들마다 다른데 뭐 누구는 5년 있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고, 누구는 8년 있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고, 어쨌든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한폭탄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딱 기후위기 알고 나서 느낀 감정이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시한폭탄을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랑 자꾸 괴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립되는 거죠. 고독해지고. 제가 되게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기후위기 해결에서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선택들 같은 경우에 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최소한 육고기는 안 먹겠다 하고 계속 채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제가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고귀한 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불안하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우울해지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희망이 아예 사라졌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런 것 때문에 절망감을 많이 느껴서인 것 같고요. 내가 느끼는 심각성은 너무 큰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날씨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가족들마저 그냥 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만다든지 인터넷에 써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삶 살기 바쁘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상황은 심각한데 변화는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힘이 빠졌던 것 같고 제가 또 가장 답답한 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저번에 메르스, 예전에 신종플루 그 모든 게 다 동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축사에서 나온 바이러스란 말이죠. 사육함에 따라서 탄소와 그런 거를 다 정확하면 기후위기도 다 동물 착취 산업 때문인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제지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안 믿어주거나 안 들어주거나 그중 하나라서 저는 우울감에 더 깊게 빠지고 더 절망하고 희망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지쳐요. 저한테 우울감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이런 실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뭐랄까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욜로 하고 사니까 그게 너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하루 막 15시간, 17시간 잔 날도 정말 많고 그냥 잠을 다 이미 잔 것 같은데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특히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신나게 놀잖아요. 놀아도 항상 마음 그 한켠에는 이렇게 놀아도 결국 기후위기는 존재하고 나는 고통받을 건데 노는 거지만 노는 것 같지가 않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난 정말 자유롭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정말 오래전 같아요. 버킷리스트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실천을 못한다 해도 뭔가 세워놓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기후위기에 이 사회가 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아예 정말 이룰 수가 없는 꿈들이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슬펐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력감과 어떤 우울감? 더 이상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좌절감?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미래 세대의 어떤 자원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다음에 태어날 어떤 미래 세대에게 너무 죄책감도 느끼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미래와 어떤 내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그래봤자 약간 미래에 다들 이제 재난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텐데 돈을 열심히 모아도 나중에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던 거고 그 삶 안에서 어쨌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살았던 건데 10대, 20대 입장에서는 그 미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커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되게 쓸모없는 생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0대, 20대들에게 더 기후 우울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막 그냥 그 90년대 그 스타일과 그때 뭔가 젊은이들의 청춘? 보면 너무 즐거워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다가 폭염과 이제 홍수와 장마와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어떤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 갔을 때 그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들 중에 너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런 얘기였고 기사 댓글에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지구 망하는 거 보고 갈 거다. 그냥 분노를 넘어서 진짜 인류가 사라지는 절대 우리 세대만의 일이 아닐 텐데 그분들 노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머리가 새하얘져요.
사실 기후위기는 그런 어떤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앞장서고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했던 기업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비호해줬던 어떤 권력들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해야지만 이 기후위기 해결에 어떤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나 정치권을 바꾸는 거는 결국 우리 스스로니까 우리 스스로 더 목소리를 내면은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조금 사소한 변화라도 할지라도 그 변화를 본 사람들이 기후우울에 빠져 있다가도 그 변화를 보면은 뭔가 바뀌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울에서 헤어나와서 행동에 참여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커지면은 권력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래 세대에게 느끼는 책임감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왜냐면 이 뒤에 진짜 더 큰 재난이나 재앙이 왔을 때 그 모든 거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저희와 그 미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경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랑 산업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도 과연 같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여러 정부 대책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미 계속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50년까지 계속 가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그런 산업을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서 뭐 그린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응할 생각이 정말 있으신 건가?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를 못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절망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이렇게 생계를 해야 되는데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관심을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는데, 저는 그 삶의 현장의 문제하고 기후위기의 문제하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우울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우울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전체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문제는 손을 놓고 있을까? 우리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도 이게 모이면은 큰 목소리가 되는데, 그 목소리를 만드는 데는 사실 SNS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런 기후위기를 얘기를 하는 단체들을 먼저 팔로우를 하는 거, 그거부터가 시작이고 그 이후부터는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웃으면서 우울한 걸 얘기를 했지만 최악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꼭 이거를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아직 놓기는 힘들다